저희가 규제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마이크가 또 이상하네. 네, 이따가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저희가 규제가 없을 때 얼마나 선형외기가 그 다차항들을 포함만 하면 얼마나 정확하게 정말 훈련 세트에 대해서는 정말 엄청 오차 하나도 없이 예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모델이 만들어졌을 때, 그, 테스트 셋에서는 예측값들이 얼마나 형편없어질 수 있는지, 네, 그런 내용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할 거고요. 어, 활용얘기를 할 거예요. 규제의 필요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어떤 과정으로 해볼 거냐면, 선형회기만 할 거예요. 선형회기만 할 건데, 선형회기에서 우리가 예측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측하려고 하는 거는 무게죠. 무게를요, 길이만 가지고서 선형회기를 할게요. 다른 변수들은 일단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시각화 때문이에요. Y축에다가 물고기의 무게를 놓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물고기의 길이를 놓으면, X축, Y축 해가지고 산점도를 그리기가 쉽죠. 근데 만약에 특성이 두 개가 되면, 랭스와 다이아고널 두 개만 되더라도요, 3차원 공간이 돼야 돼요. 어, 랭스를 X축으로, 그 다음에 다이아고널을 Y축으로, 실제 물고기의 무게는 그 Z축으로 해가지고 3차원 그래프를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좀 번거로우니까. 게다가 특성이 4개가 되면 더 힘들어지겠죠. 더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한 가지 특성만 가지고서 선형 회귀를 하려고 하고요. 대신에, 대신에 그 고차항들을 포함하는, 고차항을 포함하는 선형 회귀를 할 거예요. 고창을 포함하는 선형 얘기를 할 건데 몇 가지 단계로 해볼 겁니다. 똑같은 과정이 반복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1차항만 포함하기, 1차항만 포함하기, 그 다음에는 2차항까지 포함하기, 2차항, 3차항, 5차항으로 할까요? 네, 네. 네. 뭐 5차항 포함하기, 5차항 포함하기, 뭐 가능하다. 50차항 포함하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1차항만 포함하는 선형획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 위에서 쓴 것처럼 무게를 그냥 간단하게 무게는 W라고만 할게요. 무게를 랭스로만 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게를 예측할 때 랭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랭스의 제곱도 사용하겠다는 뜻이에요. 5차항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무게를, 무게를 계산할 때 랭스도 사용하고, 랭스의 제곱도 사용하고, 랭스의 3승, 그 다음에 랭스의 4승, 랭스의 5승. 이렇게 5개의 특성을 이용하겠다는 뜻이에요. 폴리노미얼 피셔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죠. 그죠? 50차항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는 무게를 계산할 때 랭스더 몇 차항까지? 50차항까지. 램스의 50차까지를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엄청 여기 항이 50개나 되는 거예요. 50개. 그랬을 때 우리가
선형회기식을 그래프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선형회기식을 그래프로 그릴 때 어떻게 그래프들이 그려질까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측값들을 그려볼 거예요. 예측값들을. 네. 자, 우선 1차항만 한번 먼저 해볼까요? 1차항만 있을 때, 1차항만 있을 때, 훈련 세트 우리 다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훈련 세트, 훈련 세트를, 훈련 세트를요. 퍼크에서 뭐만 선택하면 돼요? 랭스만 선택하시면 돼요. 랭스만. 여기 안에 리스트로 주는 이유는 특성 배열은 2차원 배열이 돼야 되니까. 2차원 배열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를 values.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xtrain에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보시면 숫자를 한 개씩만 갖는 1차원 배열들을 원소로 갖는 2차원 배열. 이렇게 되죠. 이거 물고기의 길이에요, 전부 다. 물고기의 길이입니다. 얘가 특성 배열이고요. 얘가 특성 배열이 될 거고, 레이블은 바뀌지 않죠. 레이블은 바뀌지 않으니까 따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죠? 그 다음에 우리 사실은 1차항에서는 폴리노미얼 피처도 필요가 없고 스탠다드 스케일러도 사실은 필요가 없기는 해요. 필요가 없기는 하지만 이게 2차항, 3차항, 5차항, 50차항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어, 필요할 수가 있으니까 파이프라인을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하는 코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스. 세 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 건데요. 세 개의 튜플을 가지고 있도록 만들 건데, 첫 번째 튜플은 첫 번째 폴리노미얼 피처스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폴리노미얼 피처스. 여기에 디그리를 1차항만 포함하겠다. 2차항이 아니라 1차항만 포함하겠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include bias는 false로. 자, 이게 폴리노미얼 피처스고요. 여기 2를 쓰면 2차항이 되는 거고, 여기 3을 쓰면 3차항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2차항 위에서 했었잖아요. 그죠? 아. 자, 그리고 스탠다드 스케일러. 이름은 스케일러라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 다음에 간단하게 리그레서라고만 할게요. REG라고만 하겠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네, 이렇게 파이프를 만들게요. 얘는 1차항만 고려하는 그런 파이프라인이에요. 파이프라인이고요. 자, 그럼 이 파이프라인을 훈련시킬 수가 있겠죠. 어떻게 훈련시켜요? 엑스트레인하고 레이블하고 가지고서 훈련을 시킬 수가 있죠. 잠시만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잘못했어요. 트레인 테스트 나누지 않았군요. 지금 보니까. 퍼크에서, 그죠? 퍼크에서 렌스를 가지고 오면 56마리죠. 근데 56마리를 지금 트레인 테스트 나누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겠죠. 아, 죄송합니다. X부터 다시만, 이건 X라고 하셔야 맞을 것 같아요. 이건 X. 이건 X. Y도 따로 쓰죠. 그. 여기는 weight. 이거에 밸리스. 좀 반복이 되는 코드기는 하지만, 죄송합니다. 아직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기 전이에요. 트레인 테스트를 나누기 전이어서 특성 배열, 얘가 특성 배열. 얘가 특성 배열이고요. 배열이고 얘가 타겟 배열이에요.
타겟 배열. 네, 요거 다시 한번 실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실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테스트 다시 나누셔야 돼요. 여기에서 훈련 셋하고요. 어, 훈련과 테스트를 나누기. 이거 다시 하셔야 돼요. 훈련 셋, 테스트 셋 나누기. 그래서 X 트레인, Y 트레인, X 테스트, Y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하시면 되고 X, Y 그 다음에 테스트 사이즈는 0.25 랜덤 스테이트 4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눠주세요. 이렇게 해서 나눠주시고 그러면 이제 훈련 세트하고 이것도 제가 순서를 잘못 썼군요. 여기 X 테스트가 돼야 되고 Y 트레이닝이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변수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돼야 돼요. X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X 트레인과 X 테스트로 나눠지는 거고요. Y가 다시 두 개로 나눠지는 겁니다. Y 트레인과 Y 테스트로 나눠지는 거예요. 네, 이거 주의해 주시고요. 네, 다시 나눴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 다시 만드시고 훈련 다시 시키세요. 네, 그러면 성공할 겁니다. 되셨죠? 자, 여기 리그레서에서 개수 몇 개 나올까요? 몇 개 나와야 돼요, 개수가? 이 파이프라인에서, 훈련이 끝난 파이프라인에서 리그레서를 찾고, 리그레서에서 코이피션트를 찾으면 몇 개? 몇 개? 한 개 나와야 돼요. 우리 몇 차항만 고려하는 거예요? 1차항만 고려하는 거고, 특성은 뭐밖에 없어요? 랭스. 랭스 1차항밖에 없잖아요. 그럼 코이피션트 하나만 있어야 돼요. 인터셉트 하나, 코이피션트 하나. 이거 아셔야 돼요. 네. 자, 파이프. 그 다음에 리그레서. 점, 코이피션트. 이거 하나가 나와야 돼요. 하나가 나와야 되고, 파이프, 리그레서. 그 다음에 인터셉트. 이것도 하나. 이렇게 찾았다는 얘기는 어떤 방정식 찾았다는 얘기예요? y는 400 더하기 340 곱하기 x. 이런 식 찾았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인터셉트가 400이고, 그 다음에 코에피션트가 340이고, x. 이때 x는 물고기의 랭스인데, 물고기의 랭스를 그대로 그대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스케일링한 x 값들을 넣어주는 거예요. 평균 0, 표준 편차 1이 되도록 스케일링한 값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개수가 우리가 지난주에 찾았던 개수하고는 조금 다른 개수가 나왔을 거예요. 네. 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보시면 되냐면, 이제 이 훈련이 끝난 녀석들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그려볼 거냐면, 훈련 세트의 선정도를 그려볼 거고요. Y축에는 무게, Y축은 무게, X축은 길이. 이렇게 선정도를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형, 회기, 여기서는 직선이겠죠. 직선을 라인 그래프, 선 그래프로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인가, 훈련 세트는 어떻게 예측하고, 테스트 셋은 어떻게 예측을 하는 것인가, 이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아, 테스트 셋도 선점도를 그릴게요. 테스트 셋도 선점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찮은 것부터 먼저 할게요. 그리드 보여줄 거고요. 그 다음에 X 레이블은 물고기의 길이다. 물고기의 길이는 다니는 센티미터. 그 다음에 Y 레이블 물고기의 무게예요. 물고기의 무게는 다니는 그램. PLT.show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뭐요 정도는 그려지겠죠. 요 정도는 그려질 거고요. 아니면 센티미터는 뺄까요?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고. 자, 일단 훈련 셋들을 그려보면, 잠깐만요. 얘네들을 그냥 이렇게 그리면, 그냥 그려도 되나? 아, 그냥 그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LT, 산정도니까 스캐터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죠? 트레인 세트가 X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 세트가 X좌표를 가지고 있고, Y 트레인이 X좌표를 가지고 있어요. 아, Y좌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알파 줄게요. 알파는 0.5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0.5로 주고요. 그 다음에 레이블 줄까요? 레이블은 여기는 풀엿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레이블도 보여줘야 되는군요. 레전드. 네, 일단은 훈련 세트가 이렇게 보여요. 그죠? 훈련 세트가 보이고, 자, 그다음에 테스트 셋 그릴게요. 테스트 셋은 스캐터, X 테스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Y 테스트가 Y 좌표를 가지고 있겠죠? 여기도 알파는 0.5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블은 테스트 셋 이렇게 할게요. 네, 그렇죠.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형회기식은 여기서 코이피션트와 인터셉트를 찾았으니까 직선의 방정식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선형회기 직선을 그리기 위한 x좌표들, x좌표들을 x values라고 할게요. x values numpy.a range 여기 보니까 5 정도 붙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45 정도까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최대값, 최소값을 보니까, 그래서 5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45까지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좀 짧게 자르면 더 부드럽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얘를 2차원 모양으로 만들게요. 리쉐입, 리쉐입, 그리고 컬럼 한 개짜리. 이렇게 하면 컬럼 한 개짜리란 뜻이죠. 점의 개수는 몇 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행의 개수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컬럼은 한 개짜리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자, 이걸 가지고서 예측값들을 찾으면 돼요. y-vals라고 하는 예측값을 찾으면 돼요. 예측값을 찾는 방법은 파이프에는 predict 함수가 있어요. predict로 예측해버려라 라고 하시면 돼요. x values 가지고. 우리가 그 인터셉트하고 코이피션트 가지고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예측해버려라라고 해도 얘가 하는 일이 예측값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W0 더하기 W1 곱하기 X
이거를 계산해 주는 거거든요. 그죠? 이걸 계산해 주는 게 프리딕트잖아요. 인터셉트와 코이피션트를 가지고서 길이를 알면 무게를 예측해 주는 게 프리딕트죠. 이거 가지고 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얘를 선그래프로만 그리시면 돼요. plt.plot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x 값들을 주시고요. y 값들을 주시고요. y 값들을 주시고요. 네, 네, 일단 이렇게만 하셔도 충분할 겁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그려줬죠. 파란색으로 그려줬어요. 여기 5부터 45까지 그려줬습니다. 5부터 45까지. 테스트셋이 파란색이라 요게 좀 색깔이 좀 그래서 여기는 색깔을 좀 바꿀게요. 훈련셋은 훈련셋은 컬러를 컬러를 다크 그레이로 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셋은 컬러를 레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레드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레이블을 줄게요. 레이블을 어, 디그리 1 이렇게 할게요. 이거 쉼표가 빠졌어요. 쉼표. 회색으로 점들이 찍힌 것들은 테스트 셋, 훈련셋이고요. 빨간색으로 점들이 찍힌 거는 테스트 셋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에 선이 나온 거는 1차. 이런 방정식으로 찾은 값들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겁니다. 여기가 5부터 하지 말고 7부터 할까요? 조금 더. 네. 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랑 비슷한 그래프는 우리 전에도 그려본 적 있었죠? 전에도 그려본 적 있었죠? 자,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드릴 거고. 자, 여러분들은요, 무엇을 바꿔가시면서 이거랑 똑같은 과정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에서 훈련세 테스트 셋은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훈련세 테스트 셋까지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무엇을 하시면 되냐면, 파이프라인을 만드실 때, 여기를 2차, 3차, 5차, 10차, 뭐 50차 이런 식으로 필요한 것들. 제가 이렇게만 하기로 했죠. 문제에서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1차 그래프 그려볼 거고요. 2차 그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5차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그려볼 거고 마지막으로 50차를 하면 어떻게 될지를 그려볼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차, 5차, 50차만 반복을 하시면 돼요. 반복을 하시면 되는데 바뀔 부분이 어디만 바뀔까요? 여기만 바뀌겠죠. 폴리노미얼 피처스에서 디그리만 2를 넣고 그 다음에는 5를 넣고 그 다음에 50을 넣어보시면 돼요. 그죠? 끝난 다음에 피팅 다시 시키시면 되고요. 피팅 다시 시키시면 되고 여기서 그래프 그리는 거를 똑같이 반복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1차 함수, 2차 함수, 5차 함수, 50차 함수까지 그래프들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걔네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점심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오.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질문 없으시면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요.